아내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내가 죽으면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아? 20년간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도와주고 있었던 남자.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65년 전 첫사랑이었다고. 자식들까지 등을 돌린 82세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불륜 고백.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80세가 되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랑이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1960년 부산의 작은 동네. 그때 저는 17살이었습니다. 골목길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연탄 냄새가 코끝을 스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동네에 미선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그런데도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스러워 보이는 아이였어요. 미선이는 학교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했거든요. 동네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아픈 강아지를 발견하면 며칠씩 간병을 하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고백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남녀가 함부로 말을 섞는 것도 눈총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가끔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미선이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메고 기차역으로 향했죠.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종종 미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대학은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편지 한 통 쓸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선이가 결혼한다는 거였어요. 상대는 같은 동네에 살던 형이었는데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는 사람이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미선이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그 후로는 의도적으로 미선이 소식을 피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도 그 동네 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 열심히 공부에만 매달렸죠. 졸업 후에는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했고 선배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온화하고 성실했죠. 두 아이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미선이 생각은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어요. 가끔 꿈에 나타나곤 했지만 일부러 외면했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1995년 회사 일로 부산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고향 동네를 걸어보고 싶어졌어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골목길들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슈퍼마켓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선이었거든요. 20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미선아. 돌아본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 설정은 인생 제2막인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17살 소년과 16살 소녀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근처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이는 이혼했다고 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헤어졌다고요.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착했던 미선이가 고생을 했구나 싶어서요. 그 후로 부산에 올 일이 생기면 미선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옛 동네 사람으로서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미선이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 학비며 생활비며 항상 빠듯했죠. 몇 번 돈을 보태주려고 했지만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오빠 이런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오빠도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몰래 도움을 줬어요. 가게 앞에 손님들이 많이 올 만한 물건들을 사다 놓기도 하고 아들 교복비를 익명으로 학교에 납부해주기도 했죠. 아내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첫사랑을 도와주고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흔들리는 마음.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가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아파트에서 쓰러져 있다가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미선이를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여인 모습으로 누워있는 미선이를 보니 견딜 수가 없었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연락을 안 했어? 오빠, 미안해요. 폐 끼치기 싫어서. 그날 밤 병원에서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미선이가 잠든 사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서울로 돌아온 후 아내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부산에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회사 일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사에 확인해봤어요. 출장은 한 번뿐이었다고 하던데요. 결국 들켰습니다. 아내 앞에서 실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 알던 사람이 아파서 돌봐주고 있다고 그 이상은 아니라고 했죠. 그 이상이 아니라고요. 당신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 맞죠? 아내는 울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해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거야. 다른 마음은 없어? 없다고요. 그럼 왜 나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왜 그 여자 일로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었거든요. 그 후로 아내와 사이가 냉랭해졌습니다.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 눈치만 보며 지냈어요.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워했죠. 아내를 생각해서 미선이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끊고 부산에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있었죠. 밤마다 미선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차갑게 대했죠. 집안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왜 미안해?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동안 당신을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요. 이제 와서 후회가 되네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아프면서도 제게 미안하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죄스러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지? 앞으로는 내 곁에만 있을게. 그때부터 아내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미선이 생각은 마음 깊숙이 묻어버리고 오직 아내만 생각했어요.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함께 병원에 가고 밤새 옆에서 지켜보며 간병했죠. 아내는 3년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호전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갔어요. 여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013년 봄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부산 여자, 미선이라고 했죠. 내가 죽으면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 무슨 소리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알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것도 알고 동시에 그 사람도 사랑했던 것도 알아요. 이제 와서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사세요. 며칠 후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이 동시에 엄습했어요. 아내에게 제대로 사랑받지도 사랑하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저는 혼자 텅 빈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미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부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마워. 연락해줘서. 오빠, 많이 힘드시죠?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시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이도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그녀 역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둘 다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가끔 커피를 마시거나 함께 산책을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만나는 게 맞을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저도 그래요. 오빠와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만남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큰아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요즘 부산에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자분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아들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 없는 게 아니야. 하지만 뭐요? 나이도 70이 넘어서 무슨 연애를 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산소에도 못 갈 정도로 창피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선이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극구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 나이에 무슨 남자친구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래도 내 아버지는 아니잖니. 아버지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나이 70이 넘어서 연애한다고 동네 방네 소문나면 어떡해요? 자식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교회에서도 좋지 않게 봤어요. 나이 70이 넘어서 무슨 바람을 피워. 부인 죽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한테 가다니 젊었을 때 연애를 못 해봤나.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선이도 힘들어했어요. 오빠,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만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힘들긴 하네. 그냥 헤어질까요? 서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또 헤어진다고요? 2020년 저는 80세가 되었습니다. 미선이도 79세가 되었고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나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미선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며칠간 의식을 잃고 있었죠. 병상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미선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미선이가 깨어났을 때 말했습니다. 미선아, 결혼하자. 오빠,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남 눈치를 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살아? 하지만 자식들이. 자식들 허락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데 왜 못 살아? 그렇게 2021년 봄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청에서 서류만 작성했죠. 80세와 79세의 늦은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같이 산책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빠, 우리가 20살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만났다면 이렇게 소중함을 몰랐을 거야. 지금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 하지만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미선이는 당뇨가 심해졌고 저는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지금 저는 82세가 되었고 미선이는 81세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미선이가 있고 밤에 잠들 때도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자식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끔 찾아와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죠. 동네 사람들도 여전히 수군거리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65년을 기다린 사랑이거든요.
17살에 처음 설렜던 그 마음이 82세가 되어서야 결실을 맺었어요.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마음 한편에 항상 미선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의 마지막 말을 기억합니다. 후회 없이 살라고 했던 그 말을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탄받아야 할까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첫사랑을 65년 만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라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세상의 모든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남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가족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처럼 늦은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 또는 반대하는 가족을 설득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 단지 우리가 만든 규칙들만 있을 뿐이다.